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GV60 페이스리프트 퍼포먼스 4륜 모델이고요. 정가는 7,287만 원인데 제가 있는 천안시 기준으로 547만 원 보조금이 나와서 기본형으로 사신다 그러면 6,740만 원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승 차량 풀옵션이기 때문에 차량 정가는 8,954만 원이고요. 여기에 547만 원 보조금을 빼면 8,407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데 아마도 이렇게 사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보조금 때문에 스탠다드 2륜을 많이 사실 거예요. 오늘은 아쉽게도 퍼포먼스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한번 타보도록 할 거고요. 변경된 부분 짧게만 말씀드리면 외관에서는 우선 전면에서 요새 제네시스에서 많이 들어가는 MLA 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두 줄 이미지가 좀 극대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이게 컴포트, 내추럴, 다이나믹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서 웰컴 라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의 범퍼 디자인 하단에 보면 지메트릭스 패턴이라고 해서 격자로 들어가 있는 무늬가 또 들어가 있고 이것 때문에 프론트 오버행 앞바퀴 끝단부터 이 범퍼 앞에까지가 3cm가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도 3D 형상의 범퍼가 들어가서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측면으로 오면 이 차량에 장착된 21인치 에어로 휠 적용이 되어 있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또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게 148만 원인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커넥트 얼굴을 인식해서 차량 문 열고 하는 것도 측면에 있어요. 이게 인식이 조금 더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면으로 가보면 기존에는 블랙 컬러로 마감됐던 리어 범퍼의 스키드 플레이트가 바디 컬러랑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깔끔한 이미지로 변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로 넘어오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인데요. 하단 부분이 약간 D컷 스타일로 깎여 있어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기존의 GV60은 정말 귀여웠어요.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그 장난감 자동차에 들어가면 딱 좋을 만한 디자인이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근데 이렇게 바뀌어서 요새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GV70도 그렇고 GV80도 그렇고 전부 다 3스포크 휠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스카이블루 나파 가죽 색상인데 상당히 좀 예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영상도 상당히 예쁘게 나갈 텐데 이 포인트 컬러이기도 하고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안에 방향제가 있습니다. 제네시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 산티가 난다. GV60만은 저희 카든 레더블 방향제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요 비치를 해놨는데 가죽 슬리브 색상과는 맞지 않지만 향하고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름철 린넨 향, 섬유향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기 때문에 실내 색상 분위기하고 향이 잘 맞아서 저희가 비치를 해뒀고요. 또 하나 변경된 게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요새 제네시스는 다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면 좋은 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든지 클러스터의 선명도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현대기아에 적용되는 이런 12.3인치, 12.3인치가 아니라 한 판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끊김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디지털 액자가 뜹니다. 가족 사진이라든지 뭐 반려견,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진을 여기다 띄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 무선 충전 패드의 형상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와닿진 않네요. 바뀌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바뀐 건 아닌데 크리스탈 스피어. 예전에 제네시스 X 컨셉트카에서 적용이 됐던 크리스탈 스피어인데 이게 보기엔 예쁜데 전원 켜고 바로 출발해야 될 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180도 돌아서 제자리로 와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까지 간단한 변경사항 말씀드렸고 비가 오지만 더 안전에 유의해서 제로백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4.15초. 와 깜짝 놀라라. 50km까지 1.74초 그리고 100km까지 4.15초 걸렸습니다. 무슨 워프한 것 같아. 진짜요. 와. 아니 셋둘 하나 하고 출발하셔야죠. 아 깜짝 놀랐네. 부스트 모드 버튼을 누르면 10초 동안 마력 환산으로 해서 490마력 그리고 토크는 71.3토크 엄청난 출력으로 차량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부스트 모드 쿨타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부스트 모드를 쓰고 또 눌러서 또 쓰고 계속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밟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차량도 안정적이고 거동도 안정적인데 느껴지는 이 가속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헛웃음만 나오는 그런 가속력이고요. 최대 출력하고 최대 토크가 여러분들의 엑셀을 밟자마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이 팍팍 부스트 모드 잘못 누르고 밟으면 이거는 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꼬부기같이 귀엽게 생겼는데 괴물 같은 성능을 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고 순수 내연기관이라고 따지고 보면 진짜 트윈 파워 터보 실린 V8 기통 그 정도의 출력이에요. 70 토크가 넘는다? 말도 안 되는 성능이고요. 모든 구간에서 처음부터 최대 출력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인상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승차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차량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량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순정 내비게이션하고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노면을 먼저 읽고 이제 감쇄력을 조절하는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습니다. 그때는 21인치 치고는 그래도 뭐 봐줄만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GV60은 21인치 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더 낮은 휠이 끼워져 있는 것 같은 편안한 승차감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 방지턱을 넘을 때, 이때가 제일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긴 방지턱이든 짧은 방지턱이든 방지턱하고 노면을 놓치지 않고 올라타는 순간부터 떨어져서 가속을 다시 하는 순간까지가 너무나도 고급지게 탄탄하다고 느껴져요. 지금도 배터리 무게 때문에 차량의 무게 자체가 밑으로 깔린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새 나오는 현대기아의 전기차라든지 제네시스에서 전동화 모델이라든지 전기차 GV60이라든지 너무나도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뿐만 아니라 저속 구간, 그리고 고속 안정성도 상당히 좋거든요. 130, 40, 50까지도 속력을 내봤을 때 이렇게 밑에 쫙 깔려서 가는 느낌, 너무나도 좀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은 상당히 고급지게 세팅이 되어 있다. 프리미엄한 주행 질감이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시는 그런 질감이라면 이 차에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 쇼겁쇼버 감쇄력을 조금 더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밸브 형상을 조금 바꿨다고 해요. 기존 모델보다는 감쇄력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스펜션 자체는 이거 욕먹을 것 같은데 별 5개 주고 싶어요. 5개 만점.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감명 깊었던 게 맨홀 뚜껑 밟거나 약간 파인 곳 갑자기 밟을 때, 포트홀 같은 거. 원래는 아무리 승차감이 좋아도 대중 차량이라고 하면 팍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퉁퉁하고 쳐주면서 너무나도 좀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걸맞는 서스펜션 세팅이어서 저는 5점을 준 것 같아요. 와, 5점 쉽게 잘 안 주시는데. 이게 너무 좋다. GV60 전기차다 보니까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0, 1, 2, 3단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맥스 모드, 아이페달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 스마트 회생제동 3.0이라고 해서 이거는 옛날처럼 단계를 조절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수동 1단계로 하면 잘 느끼지 못해요. 엄청 브레이크를 살살 밟는 느낌? 지금도 속도 계속 줄어드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 정도 속도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0까지 올렸다가 2단계로 바꾸고 떼볼게요.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단계보다는 확실히 빨리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50까지 올렸다가 3단계로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아이페달. 이 상태에서는 엑셀을 밟으면 가속을 하고 엑셀을 떼는 만큼 감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가 아이페달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평지뿐만 아니라 오르막길에서도 엑셀을 다 떼고 속도가 0으로 줄어들게 되면 정차를 해 있습니다. 이 아이페달 모드로 에너지 효율을 조금 더 높여서 주행 가는 거리를 좀 더 늘리시는 분들도 많고,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주행 스타일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고 계시면 이제 오토 회생제동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부터는 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의 정보, 앞차와의 거리를 읽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회생제동을 차가 알아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속도만 줄여주는 기능을 했다면, 요새는 교차로, 과속 방지턱, 과속 카메라, 다양한 커브길 이런 곳에서도 차가 알아서 회생제동 단계를 좀 올려주니까 귀찮아서 내가 조절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토로 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오토 3단계인데 제가 엑셀을 발 떼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후반에 들어오는 느낌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후반에 들어오는 감속이 초반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회생제동 3단계로 놓고 뗐다가 눌렀다가 하면 이렇게 됐거든요. 차가 튀어나갔죠. 그런 불편함들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회생제동으로 인한 승차감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이페달도 쭉 밟았다가 지금 뗐거든요. 엄청 부드럽게 감속이 들어오는 이런 느낌들 상당히 저는 인상이 깊다라고 느끼고, 누군가가 저한테 회생제동 그거 되게 불편한데 전기차 중에서 GV60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혹은 다른 지금 현대기아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전기차들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 다 사라졌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너링인데, 이 차량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이 LSD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4개 바퀴에 걸리는 토크를 세밀하게 조절해줘야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코너를 꺾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면 바깥에 왼쪽 바퀴가 토크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자식으로 쭉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LSD가 혼자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코너링을 돌 때 잘 돌아 나가요. 롤은 어느 정도 있지만 운전자를 불안하게 한다거나 코너를 도는 그 과정 중에 불안정하다거나 그런 걸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코너를 이렇게 돌고 자세를 일렬로 바로 잡았을 때 한 번 뒤뚱하고 바로 잡아요. 완전히 스포츠성인 차량은 아니지만 패밀리카로 쓸 수도 있으면서 산길을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재밌게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운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스티어링 휠 조향비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회를 하실 때라든지 갑자기 차량 거동을 흔들 때, 그럴 때도 조종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코너링 돌 때 포트홀이나 맨홀이 있는 코너링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게 자체가 뒤에가 털리거나 불안정하게 놓치는 게 아니라 접지면을 쭉 가져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코피 브레이크가 전 모델에 다 적용이거든요. 충분한 감속을 하고 선회를 하고 마지막에 엑셀을 전개해서 노면하고 접지해서 밀고 나가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너무 매끄럽습니다. 좀 인상적이에요. 다른 차들은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려요. GV60 퍼포먼스 이 모델은 코너링 해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안정적입니다. 스릴이 재미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실 거예요.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이니까 충분히 정말 좋은 코너링을 보여줘요. 코너링을 승차감 영역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 너무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별은 한 4개 반. 다 준수하네요. 오늘 주시는 별점이. 다음으로는 또 전기차의 MVH 중요하죠. NVH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정차에 있고 공조를 껐다 30대 초반 나올 겁니다. GV60 차량 자체가 윈드실드 전면 유리하고 전체 도어에 이중 접합 차압 유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했을 때는 상당히 조용하고요. 이렇게 주행할 때도 A 필러 쪽이라든지 B 필러, 그리고 휠하우스 부분 다양한 곳에 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흡음재를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 모델도 조용했지만 더욱 조용한 차량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기 SUV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용하다를 판별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100km 정도 속도로 달렸을 때 60dB 미만이면 프리미엄 럭셔리 SUV 등급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0km 달렸을 때는 한 53에서 55dB 요 정도면 진짜로 조용하다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밖에 비 오고 저희 공조 틀어놨고 촬영 기자재에서 소음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보면 정말 좋은 노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쾌청한 날에 이런 거 다 안 달고 공조 끄고 달리면 무조건 60 미칩니다. 외국의 자료들을 봐도 GV60의 차음 성능이 상당히 위에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건 BMW iX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놔야지 가격이 얼만데. 그렇죠. 억소리를 기본적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잘해요, 국산 차들이. 특히나 제네시스는 최고의 최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이런 차음 성능, 정숙함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뿐만 아니라 이 노면 소음 자체도 진짜 잘 적어놨어요. 지금도 물웅덩이를 밟아야지만 소리가 좀 들어오는 정도고, 풍절음도 한 120이나 130 정도 달리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생긴 게 유선형이고 공력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진짜로 방음 성능을 미친 듯이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풍절음 자체도 상당히 정숙하게 느껴지고, 진짜 빨리 달리지 않는 이상은 바람이 들이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 안에 이 ANCR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의 반대 위상을 여기 있는 마이크로 쏴가지고 탑승자라든지 운전자가 느끼기에 조용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거는 예전부터 들어갔고요. 모든 소음을 다 걸러주는 건 아니고 걸러주는 특정 헤르츠가 있어야 되고 그 소음이 일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달리는 아스팔트 같은 데는 일정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조용하게 느끼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소음 측면에서는 정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동 측면에서도 엔진 진동은 당연히 없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들도 서스펜션이라든지 시트의 형상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잘 걸러줍니다. 21인치 휠이라고 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바깥에서 봤을 때 외관의 드레스업 효과는 있겠지만 승차감에 있어서는 저희를 줄 수밖에 없어요. 21인치 휠 달고 요 정도를 만들어 내준다라는 게 상당히 인상 깊은 느낌입니다. MVH가 극상위권 수준으로 이제는 올라왔구나. 프리미엄 브랜드도 덤비기가 쉽지 않겠구나. MVH는 훌륭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트, 이게 또 나파가죽 시트로 돼 있습니다. 몸을 지탱해주는 그런 느낌들도 아주
아주 좋고 이지 액세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양한 편의 기능이 들어가 있죠. 다양한 상황에서 몸을 편안하게 지탱을 해줌과 동시에 주행 감각을 느낄 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승차감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시트라서 이제는 말하기 좀 입 아프죠. 촉감이라든지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만큼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앉아봤을 때, 오래 타봤을 때도 너무 좋습니다. 시트는 너무나도 좋다. 다음으로는 아까 회생제동이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엑셀 전개에 따른 승차감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은 에코 모드입니다. 435마력이거든요. 이거 계속 엑셀을 밟았다 떼도 훅 들어오지 않아요. 한창 딜레이가 있고, 이렇게 해도 가속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최대 출력을 앞단으로 해서 끌어쓰진 않을 거예요. 에코 모드이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일 때도 컴포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일하게 에코보다는 살짝 빠르게 들어오지만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 측면에서 부드럽게 가속을 하고 부드럽게 감속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에코 컴포트 모드는 승차감을 저해시키지 않고요. 이제는 난 좀 달려봐야겠다, 스포츠 모드 넣으면 바로 이제 밟자마자 와, 드라이브 모드별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요. 요새는 불과 진짜 아이오닉 5 처음에 나왔을 때도 에코 모드 넣어도 이렇게 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쾌하고 짜증나죠. 지금도 전기차 그렇게 나가잖아요. 차주는 좋아. 근데 같이 탄 사람은 정말 안 좋아요. 그런 게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좋은 영향을 미치죠. 세 개 한 세트로 이루어진 이 한 대의 차를 상황에 맞게끔 탈 수 있는, 지금도 저 잡고 싶어 그러면 스포츠 넣고 무리가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엑셀 전개에 따른 이 승차감은 상당히 수준급이죠. 이거는 승차감을 저해시킨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엑셀을 이상하게 밟는 거죠. 부드럽게 가속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전비입니다. 이 차량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84kWh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고, 기존의 451km의 주행 가능 거리에서 481km로 늘어났어요. 스탠다드 1륜 기준으로. 근데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퍼포먼스 AWD 차량은 공식 주행 가는 거리가 382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460 정도 떠 있더라고요. 본격적인 여름철은 아니지만 여름으로 넘어가는 기간에도 이런 걸 보면 여름에는 아마 스탠다드 2륜은 500을 거뜬히 넘길 거고요. 퍼포먼스 4륜이라고 하더라도 한 470, 80 정도는 무난하게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의 공식 전비는 복합 4고요. 도심이 4.3, 고속이 3.6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막 밟았거든요. 시승기를 찍는 이 45km 구간 안에 4.6. 저희가 지금 도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준 고속도로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쭉 가는 그런 건데, 이 정도의 전비를 보여준다라 그러면 상당히 훌륭한 전비고요. 스탠다드 1륜 기준으로는 복합 5.1, 도심 5.6, 그리고 고속이 4.6인데 요것도 한 6은 넘을 것 같아요. 공식 재원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이 전기차들은 기온이 올라가면은 주행거리가 확 느는 게 많습니다. 저희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시승했을 때도 실제 차주분들이 여름에 뭐 650 뭐 이렇게 지킨다 라고 말씀을 직접 해주셨어요. 그런 걸 미뤄볼 때 전비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고, 4세대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하락하는 것도 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전비도 중요하죠. 주행 가는 거리도 중요하잖아요. 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뭐 출장을 다니셔도 좋고요, 뭐 업무에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뭐 동네에서 타셔도 충분하고요. 매번 부산 서울을 기준으로 잡으시는데 몇 번이나 갑니까? 맞아요. 그리고 충전도 이게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최적의 온도로 맞춰놓고 충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급속 충전 350kW급으로 충전을 하면 10%에서 80%까지 18분 정도 충전을 하실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 급속 충전기 꽂아도 요새는 그냥 금방 돼요.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400V, 800V 승합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기술력,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전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주행 가능 거리 측면이라든지 지금 현재 기술 안에서는 좋은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어제 50kW 충전했거든요. 9,000원 나왔어요. 완속으로. 9,000원이요? 지금 84kW시에서 반 넘게 충전한 건데 그렇죠. 조금만 부지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비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편의장치를 말씀을 드릴 텐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 요건데 별로입니다. 이거는 편의장치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측면에 이제 얼굴을 등록해 놓으면 인증받고 들어와서 지문 인식하고 시동 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니까 물리키를 안 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디지털 키도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도 되는 거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 디지털 키 2가 또 옵션을 추가하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갖다 댔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들고만 있으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짐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크 어웨이락이라고 차키를 가지고 2m 내지 2.5m 안에 들어오거나 멀어지면 문을 잠궈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이 멀어지면 잠기고 가까워지면은 열리다 보니까 되게 사소하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가죠. 차 사이즈가 다른 제네시스와 비교하면 작지만 기본적으로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휠베이스 2.9m예요. 전폭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은 주차칸 안에서 이걸 넣고 빼기가 상당히 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차량의 키로 차를 앞으로 빼거나 다시 주차시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비 오는 날 이거 막 붙어서 가야 되면 여기 옷 다 젖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트 갔을 때 진짜 좋습니다. 맞아. 짐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됩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편하고, 오버 더 에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선 업데이트는 내비 업데이트, 시스템 업데이트, 예를 들어서 20개 안짝이었다면 지금은 4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이런 업데이트들도 이제는 무선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또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고속도로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장거리를 갈 때 운전 피로도를 확 낮출 수 있는 기능이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주행하고 있는 속도로 세팅이 되고, 이 버튼을 길게 올려서 빠르게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10km/h 단위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 평상시에는 한 2단계, 비 올 때는 한 3단계 정도로 해 놓으시는 게 안전상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을 원터치로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차선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HDA를 활용해서 주행을 하면 지금 이쪽에도 떠 있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떠 있거든요. 주변 차량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앞만 보고 있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지금 내 주변에 차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고,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차선에서 차가 갑자기 끼어 들어온다. 그 차가 한 20% 넘어왔을 때부터 앞차가 끼어 들어왔다는 걸 인식을 해서 감속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께서 정면만 응시하고 브레이크 페달 밟을 준비하고 스티어링 휠 잡고 있으면 정말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이렇게 떼보면 차로 중앙을 잡고 가는 이런 유지하는 능력들도 상당히 준수해요. 볼게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손가락 3개 정도 되면 이제는 그립 감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크 감지식보다는 상당히 편안하게 장거리 운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MLA 램프에서 이제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가면 빛의 밝기도 한 30% 밝아졌거든요. 그걸 딱 쓰면은 이제 쫙 이렇게 딱 펼쳐져요. 그리고 반대편에 차가 온다. 그 부분만 딱 꺼주고 다시 그 차가 지나가면 그 부분 해주기 때문에 너무 편하죠. 아직까지 현대기아차는 지능형 헤드램프 안 들어가거든요. 다 켜주고 다 끄고 이건데, 프리미엄 브랜드는 대부분 그게 들어갑니다. 벤츠, 아우디 전부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도 벤츠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BMW, 아우디, 제네시스 거의 동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GV60 지금까지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약간 걸리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주고 이걸 사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해외 평가도 그렇습니다. 주행 성능 혹은 고급감 여러 방면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데, 걸리는 허들은 주행 거리, 적재 공간, 그리고 가격, 요 정도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해외 매체에서도. 저도 동일합니다. GV60을 이 정도 돈을 주고 살려면 첫 번째로는 돈이 썩어나야 돼요. 돈 6, 7천, 8천 원 썼다고 해서 내 통장에 기스 하나도 안 나고 잘 몰라. 요 정도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 상태에서도 나는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고급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 다만 차량 사이즈는 크지 않아야 돼. 이 모두를 만족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 살 겁니다. 이 돈 주고 저는 안 사요. 차라리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이런 거 사지. 아니면 세단이면 세단, SUV면 SUV. 확실한 목적성을 가진 차를 구매할 것 같아요. 지금도 차를 이렇게 타보면서 좋지만 추천드리긴 좀 힘든 차다. 꽂혀야지만 살 수 있는 차. 만약에 꽂히셨다, 영상 고정 댓글에 최고 혜택 견적 신청하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 장기 렌트 리스뿐만 아니라 일시불 할부도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연락을 직접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편안하게 집에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링크 통해서 차량 계약하고 출고까지 하시고 인증까지 하시면 개차에서 따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 내 코일 매트를 또 선물로 맞춤 제작해서 드리니까 이런 혜택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매량은 적지만 그래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GV60 기본적으로 매트가 패브릭입니다. 근데 더 고급진 걸 좀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저희 매트 라인업 중에서 가장 플래그십인 아우론 매트
페이스리프트를 구매하시면 GV60 실내 보급감에 싹 맞게 저희가 맞춤 제작해서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차 구매하시면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게 방향제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카든 레더볼 방향제를 런칭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른의 향, 어른의 선물, 어른을 위한 방향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나만의 이 공간을 고급스러운 향으로 꾸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주변에서 차를 샀다고 해서 내가 선물로 했을 때 정말 좋은 선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이나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편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GV6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